고고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두루미. 두루미는 수천 년 동안 한민족의 새로 널리 사랑받아 왔지만 이젠 쉽게 만날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됐다. 두루미는 우선 그 문화재청에서 그 천년기념물 제202호로 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그다음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으로 해서 아주 특별히 보호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그 IUCN에서 멸종위기종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종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두루미의 인공증식을 시도하고 있다.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개체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구상에 남은 두루미는 3천여 마리. 지금 두루미는 멸종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른 아침에 한탄강. 비무장지대를 지척에 둔 이곳은 겨울이면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얼어붙은 땅이다. 거센 눈바람을 헤치고 두루미 가족이 찾아왔다. 덩치는 비슷하지만 뒤를 따르는 녀석은 이제 1년 남짓 자란 어린 두루미다. 목과 깃털의 갈색 무늬가 나이를 말해준다. 두루미 가족은 이곳에서 먹이 활동을 한다. 먹이를 먹는 동안 한 마리는 망을 보는데 다른 새들보다 더 예민하고 경계심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탄강은 사람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잠자리고 한겨울에도 사냥을 할 수 있는 좋은 먹이터다. (10월이면) 한반도를 찾아오는 철새 두루미. 두루미는 전국의 철새 도래지에서 볼 수 있는 반가운 겨울 손님이었지만 이제 만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다. 시베리아나 러시아, 중국, 아무르 지역 이런 곳에서 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집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이동해 옵니다. 뭐 작은 무리는 10마리, 큰 무리는 100마리, 1000마리까지도 큰 집단을 지어서 남쪽으로 이동해 옵니다. 현재 두루미의 월동지는 강화, 연천, 철원 등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다. 전문가들은 이곳을 두루미 벨트라 부른다. 그 가운데 두루미가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곳은 철원 평야다. 며칠 전 한탄강에서 먹이를 구하던 두루미 가족도 이곳을 찾아왔다. 철원 평야는 인근의 한탄강과 더불어 두루미들의 대표적인 먹이터다. 그러나 평야를 먼저 차지한 건 쇠기러기 때 뭔가를 본 걸까? 두루미의 출현은 쇠기러기가 잠시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굶주린 쇠기러기 떼가 다시 논 한켠을 차지한다.
세기력에도 두루미처럼 떨어진 벽시와 옥수수가 주요 먹이이기 때문이다. 두루미는 휴식할 때면 한 다리를 깃털 속에 감추고 최대한 피부 노출을 줄여 추위를 피한다. 평화로운 아침에 또 다른 불청객이 뛰어들었다. 이번엔 고란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환경이 좋은 철원으로 야생동물들이 몰리면서 먹이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두루미에겐 서식 환경이 나빠졌다는 의미다. 그 결과 한반도를 찾는 두루미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과거에는 더 아래쪽에 충청도와 완도 그 남쪽 지역까지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사라져 버렸고요. 지금은 거의 대무지 주변에서만 한정돼서 분포합니다. 근데 이러한 곳 중에서 서쪽에 있는 강화의 도래지라든가 파주의 도래지는 상황이 점점 나빠져서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연천 같은 경우도 댐이 만들어지면서 서식지의 위협을 받고 있어서 점점 이 벨트가 작아지고 있어서 상당히 큰 우려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위치한 쿠시로 습지. 대자연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쿠시로 습지에선 국제 멸종 위기종인 두루미들을 사시사철 만날 수 있다. 람사르에 등록된 쿠시로 습지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은 2,000여 종. 두루미 보호 연구 그룹은 항공조사를 통해 두루미 개체 수를 파악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두루미 보호 연구 그룹은 두루미 조사, 연구, 보호 활동을 주로 하는 민간인들의 모임이다. 회원들은 1월부터 3월까지 쿠시로 습지와 하천 일대를 살피며 두루미의 서식지와 개체 수를 기록한다. 그리고 4월부터는 두루미의 번식 상황을 조사한다. 그 즈음이면 두루미의 번식기가 끝나기 때문에 새롭게 부화한 어린 두루미의 수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루미는 주로 습지에 둥지를 만드는 습성이 있다. 녀석들은 해마다 새로운 둥지를 짓는다. 마무리까지 꼬박 사흘이 걸리는 공사다. 망원경에 포착된 두루미.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가족 맞을 준비를 끝낸 모양이다. 두루미 보호 연구 그룹의 조사 결과는 두루미 보호 정책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쿠시로에 서식하는 두루미의 연간 개체 수 변화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全体としてはほぼ増えもしないし減りもしないとだいたい同じぐらいの幅の中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すから今まではかなりの割合で増えてきてるんですけれども、今までっていうのは過去10年20年間数が増えてきましたけれども、今はだいたい同じぐらいになってい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국내 두루미 인공 증식은 경북대 조류생태환경연구소가 주도하고 있다. 선비들에겐 선망의 대상이었던 두루미는 본래 한반도 전역에 서식하는 흔한 새였다. 그러나 외양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두루미는 정수리에 붉은 점이 있고 목과 날개 끝, 다리가 검고 몸통은 흰색이다. 두루미로 잘못 알기 쉬운 황새는 몸이 흰색이고 날개 끝이 검으며 눈가에 피부가 노출되어 붉다. 소형부터 대형까지 종류가 다양한 백로 역시 두루미로 착각하기 쉬운데, 백로는 몸은 흰색이고 목이 S자로 휘는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 국내에 서식하는 백로는 두루미보다는 덩치가 훨씬 작다. 양 날개를 펼쳤을 때 길이는 평균 2.4m. 국내에 서식하는 조류 중 덩치가 가장 큰 새가 바로 두루미다. 두루미의 평균 수명은 80년. 평생 동안 짝을 바꾸지 않고 일부 일처제를 지키는 새다. 두루미는 한 번에 한두 개의 알을 낳는다. 알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부화할 수 있는데 포란할 때마다 알을 굴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위치를 바꿔 온도가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다. 하루 종일 암컷과 수컷이 번갈아가며 알을 품는다. 포란 기간은 5주 정도. 이 기간 동안 두루미는 더 예민해진다. 이제 한 달 후면 새로운 가족이 태어날 것이다. 오전 9시, 두루미 먹이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먹이는 옥수수, 벽시, 미꾸라지 등이다. 살아있는 먹이를 주는 이유는 먹이 사냥을 통해 야생의 습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먹이 주기가 쉽지 않다. 연구원의 등장으로 흥분한 수컷 두루미. 날카로운 부리로 거친 공격을 해댄다. 공격을 잠시 멈춘 틈을 타 먹이를 주고 서둘러 나가야 한다. 비로소 안정을 되찾은 두루미 부부. 이방인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먹이를 먹는다. 산란기부터 포란기까지의 두루미는 극도로 예민하다. 이 기간 동안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포란하던 알을 밟아 깨버리기도 한다. 번식기에 종종 일어나는 사고로 자연에서 살고 있는 두루미의 개체수가 쉽게 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부화가 가까워오면 알은 인공 부화기로 옮겨진다. 자칫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자연 부화보다 성공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2010년에) 마지막으로 태어난 녀석이다. 이로써 조류생태환경연구소는 5마리의 새끼 두루미를 보유하게 되었다. 3년간 시도해온 인공 증식의 성과다. 우리 연구소에 있는 이
두루미의 그 종복원의 출발은 오카야마 현에서 그 두루미 종복원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두 상을 기증한 게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우리 두루미를 기증해준 오카야마 현은 그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두루미를 키워왔습니다. 오카야마 고라쿠에는 일본의 3대 정원으로 꼽히는데 일본 정원 특유의 아기자기함과 섬세함을 감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다. 고라쿠엔에서는 매년 1월 1일이면 특별한 행사가 마련된다. 행복과 장수를 상징하는 새 두루미가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군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두루미의 비행, 이 광경을 보기 위해 전국의 관광객이 고라쿠엔을 찾아온다. 행운의 새, 두루미를 날리는 행사는 오카야마 사람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연례 행사가 되었다.ここは町の中の公園なんですけれども、家からすぐ近くで車で30分ぐらいで来れるので、とても便利なところでよく来ます。で、特にお正月にはタンチョウがうーっと飛ぶ姿がもう子供がとっても喜ぶので、毎年来させていただいてます。 고라쿠엔의 두루미는 모두 자연보호센터에서 길러진 녀석들이다. 경북대 조류생태환경연구소의 두루미 역시 이곳이 고향인데 번식 경험이 있는 두 쌍을 지난 2008년 한국으로 보낸 것이다. 이곳에는 77마리의 두루미가 살고 있다. 1970년대 중국으로부터 2마리를 기증받아 인공 증식을 시작했고 현재 77마리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곳의 사육사들은 두루미의 자세만으로 건강 상태를 알아낸다. やはり姿勢ですよね。一番大事なのは姿勢。姿勢を見てこの首をピッと伸ばして足をこう威嚇するような体勢ですかね。ゆっくりゆっくりとこう歩く、こういう姿が一番いい状態ですね。そして頭がこう赤くなってないとダメですけどね。 40년 가까이 두루미 인공증식에 심혈을 기울여온 오카야마 자연보호센터. 두루미를 돌보고 있는 이들은 두루미에게 제공한 먹이의 양과 종류, 상태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록한다. 또 깃털의 윤기나 색깔을 통해 두루미들의 건강까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이들의 일이다. 오카야마 자연보호센터의 인공 부화 성공률은 평균 97%. 갓 태어난 두루미는 외양만으로는 암수를 구별할 수 없다. DNA 조사를 거쳐야 성별을 알 수 있는데 이 모든 정보는 인공 부화 40년 노하우의 결과다. 温度38度っていうのはね、本当にいいんですけど、一つ間違えるとこのハッチを開けて閉めた瞬間に温度がガーッと上に上がっていく場合があるんですね。この時に 38.2 とかこう39度ぐらいになるようなこと、そうなると
卵が死んでしまうっていうことがあります。最高の子供を作ろうと思うと 37.4 から5のこの温度がタンチョウの場合は特にいいですね。두루미들의 낙원으로 불리는 홋카이도 쿠시로. 겨울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눈밭에서 두루미는 화려한 구애의 춤을 춘다. 쿠시로의 두루미는 이른 봄에 교미를 하고 이후 30여일이 지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쿠시로는 두루미의 평화로운 한살이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쿠시로가 처음부터 두루미 천국이었던 건 아니다. 인구가 늘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습지는 개발됐고 산은 벌거숭이가 되었다. 서식지를 잃은 두루미는 멸종 위기에 내몰렸다. 개발의 광풍 앞에 두루미는 대수롭지 않은 존재였던 것이다. でそれの後に、それがいるのが分かって、いろんな人もうあらゆる関係者の人が関係者というか、鶴に関心のあるあらゆる人が、鶴を守ろうと保護して数を増やそうという努力をしたんですけれども。 아칸 국제 두루미 센터는 쿠시로 두루미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곳이다. 취재팀을 이곳으로 안내한 야마자키 씨. 그의 아버지는 멸종 위기에 처한 두루미를 지켜낸 사람이다. 두루미 할아버지로 불린 아버지는 굶주린 두루미에게 처음으로 옥수수를 나누어 주었다. 쿠시로를 두루미 낙원으로 만든 최초의 인물인 것이다. 그의 아들인 야마자키 씨 역시 아버지의 대를 이어 두루미 먹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늦가을이 되면 더 분주해진다는 야마자키 씨. 먹이 주기가 시작되는 철이기 때문이다. 야마자키 씨가 준비한 먹이는 살아있는 황어. 약속이나 한 듯 두루미 떼가 찾아왔다. 물고기를 먹이로 주는 건 혹독한 겨울을 무사히 나려면 영양 보충을 단단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참수리 한 마리가 등장하더니 순식간에 물고기를 낚아채 날아오르고 새끼 두루미를 위협하는 천적인 여우도 물고기를 차지했다. 이곳에도 먹이 사슬은 존재하지만 대체로 평화롭다. 먹이가 부족한 철에 주민들이 먹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餌はね、やっぱり切らすことできないんですよね。やっぱり毎日毎日やって、でやっぱりたくさん鳥が集まってきますし、また全国からいろんな方、また外国の方もね見に来ていろいろ話もできますしね、それがいいですね。 늦은 여름 조류 생태 환경 연구소 연구원들이 두루미 사육장에 모였다. 연구원들은 새끼 두루미가 자신을 어미로 인지하도록 특정한 소리를 낸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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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와보는 세상 나들이 어린 두루미들은 모든 게 낯설고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연구원을 따라 달리며 작은 날개를 펴는 녀석들. 첫 비행 연습이다. 네 마리의 어린 두루미에게 또 다른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 뭐가 먹이인지도 모르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거나 쪼아대는 녀석들. 이제부터는 먹이 훈련이다. 첫 단계는 살아있는 미꾸라지 먹기. 사냥 솜씨가 서툴다 보니 한 마리도 먹지 못하고 모두 놓치고 만다. 할 수 없이 연구원이 한 마리씩 담당해 본격적으로 먹이 훈련을 시도하는데, 가장 늦게 태어나 덩치가 작은 막내는 미꾸라지를 물끄러미 바라만 본다. 잘 못 잡아. 녀석도 2년 후면 어른이 될 것이다. 두루미 인공증식의 최종 목표는 자연방사. 그 전에 꼭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두루미들이 이 한반도 남부에서 사라지면서 이 두루미가 살 수 있는 습지나 그 다음에 또는 강이나 또는 그 서식 환경이 대부분 다가 괴멸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루미를 인공증식된 두루미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습지의 복원, 서식지의 복원이 그 다음 목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연구소에서 20분을 달리면 해평 습지가 나온다. 철새 도래지인 해평 습지는 두루미 야생 방사지로 최적의 장소다. 그러나 해평 습지의 풍경은 평화로운 철새 도래지가 아니었다. 모래톱을 차지한 것은 두루미가 아니라 골재 채취 중인 중장비들이다. 두루미는 매년 같은 곳을 찾아온다. 최초의 월동지 이동 경로가 본능적으로 입력되기 때문이다. 떠나가는 철새들 틈에서 발견한 두루미. 아마 해마다 해평을 찾아온 녀석들일 게다. 월동지를 잃어버린 새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취재팀은 두루미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다. 낙동강 일대는 유난히 철새 도래지가 많다. 그중 본포 모래톱은 두루미 도래지로 유명하다. 취재팀은 이곳에서 10수년 동안 낙동강 생태 사진을 찍어온 모이노 씨를 만났다. 중장비들의 굉음으로 요란한 모래톱. 해평 습지와 마찬가지로 두루미는 만날 수 없었다. 모이노 씨의 사진에 남아있는 본포 습지는 새들의 낙원이었다. 특히 10km에 이르는 모래톱은 두루미에겐 더없이 좋은 잠자리요 휴식처였을 것이다. 그러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이동 시기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면 잘 앉지 않습니다. 그런 본포 모래섬도 마찬가지고 본포 모래섬 같은 경우는 섬으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천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탁 트인 공간, 그리고 이 강에서 불어오는 이 상승기류를 받기가 아주 용이한 곳이기 때문에 주로 이 모래섬을 앉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강가를 서성이는 철새들. 본포를 찾은 두루미는 2007년에 200여 마리, 이듬해엔 500여 마리, 2009년에 1000마리를 넘었다. 그러나 2010년 본포 모래톱을 찾은 두루미는 단 한 마리도 없었다. 대안은 없을까?
태평 습지와 본포 모래톱 중간쯤에 위치한 태화강. 울산 시내를 관통하는 태화강의 최근 변화는 놀랍다. 하천 생태계 지표종으로 알려진 수달이 죽음의 강으로 불렸던 이곳에 보금자리를 만든 것이다. 태화강변의 3호 대숲에는 계절마다 다른 철새들이 날아온다. 대숲을 차지한 백로는 대표적인 여름 철새다. 어린 녀석은 이곳에서 자라 가을이면 어미와 함께 태화강을 떠날 것이다. 3호 대숲에서 여름을 나는 백로는 6천여 마리. 백로 서식지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지난해 청주대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울산 태화강 일대에는 노랑부리 백로, 큰 기러기, 흑두루미 등 멸종 위기 조류 10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른 아침부터 새끼에게 줄 먹이를 부지런히 물어나르는 어미 외가리. 외가리는 심리대숲으로 불리는 3호 대숲을 서식지로 삼고 있는 여름철새로 태화강의 터줏대감이기도 하다. 태화강에서 볼 수 있는 조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름철새며 하나는 겨울철새입니다. 여름철새의 대표적인 것은 백로가 외가리 되고 겨울철새의 대표적인 떼까마귀가 갈가마귀 됩니다. 백로류는 10월 중순이면 남아하는데 그 빈자리를 갖다가 떼까마귀가 메꾸게 됩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백로류가 떼까마귀와 같이 월동을 하는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화강 하구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역이다. 바닷새인 갈매기가 태화강에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법 큰 먹잇감을 문 갈매기. 그 뒤를 바짝 쫓는 외가리. 갈매기가 먹잇감을 놓치자 기회를 놓칠세라 외가리가 재빨리 차지한다. 기수역이라 먹잇감이 풍부하지만 먹이 경쟁은 멈출 수 없다. 본능이기 때문이다. 태화강의 사냥꾼으로 불리는 외가리가 또 사냥에 나설 모양이다. 녀석은 단 한 번의 입질로 먹이를 낚아챈다. 여름 철새인 외가리 중엔 계절이 바뀌어도 떠나지 않는 녀석들이 있다. 텃새로 정착하려는 개체들이다. 외가리의 이런 변화는 태화강이 철새의 서식지로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닐까. 다른 곳이 개발이나 혹은 훼손을 위해서 철새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반해서 태화강은 물과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 점차 살아나면서 여름과 겨울 철새들이 계속 찾아와서 새끼도 키우고 번식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그 새들이 텃새화되어서 연중 사계절 이 태화강이 새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주변 여건이 그만큼 환경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늦겨울과 초봄 사이 쿠시로 습지는 눈과 두루미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이 된다. 이 장관을 담기 위해 해마다 2월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쿠시로를 찾아온다. 두루미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려면 관찰자는 최소 50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이른 새벽 사냥에 성공한 두루미는 한가롭게 아침 식사를 즐긴다. 겨울엔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쿠시로. 그런데 어떻게 색강이 얼지 않는 걸까? 비밀은 물 속에 있다. 이곳의 물은 땅 밑에서 위쪽으로 솟아나는데 항상 5에서 8도씨 정도를 유지한다. 물은 얼지 않고 따뜻하며 먹잇감까지 풍부하니 두루미에겐 더없이 좋은 서식지다. ものすごく寒くても凍らないで開放水面って私は言うんですけど、こう水域が広がってると。でそういうところにいろんな魚とかも来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す。でそういうところは以前はその鮭の稚魚とかもたくさん上がってたというところだったらしいので、非常に魚も真冬であってもいて、で鶴たちはそれを食べることができたのかなと。それでなんとか生きていけたんではないかな。 두루미가 겨울을 무사히 보내는 또 하나의 비결은 주민들에게 있다. これが環境省からもらっているトウモロコシになって、これを冬の間中タンチョウが一冬で食べる大体量ですね。今日は20キロ。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 쿠시로 주민들의 손길은 바빠진다. 하루 2번 정확한 시간에 두루미에게 먹이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야생조류회 소속의 아리타 씨. 그에게 두루미 돌보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다. 영하 20, 30도의 추위를 견뎌야만 하는 홋카이도의 겨울. 자연의 먹이만으로 두루미들은 겨울을 버텨낼 수가 없다. 그걸 알기 때문에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두루미에게 먹이를 제공한다. 두루미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아리타 씨가 정해놓은 먹이터를 찾아온다. 녀석들도 안전하게 먹이가 제공되는 곳을 잘 알고 있다는 의미다. 최초 발견 당시 15마리에 불과했던 쿠시로 습지의 두루미는 이제 멸종 위기에서 벗어나 1,300여 마리까지 개체수가 늘었다. 그 배경엔 주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다. ちょっと共存する上ではやはりですね、数が増えてきたことによって、農家さんのですね畑に入ってきて、多少いたずらをするとかっていうこととかあって、それを何とかしてくれっていうような声とか聞くこと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その子から単調に組んでるわけではなくて、やっぱ共にずっと、ここの地方で一緒に暮らしているっていうところで誇りに思っている部分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中でですね、お互いに話し合いながらですね、いい道を探って共存していける道っていうのを探りながら、いろんな解決方法を考えて今後もやっていこう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두루미 앞에 멈춰섰다 다시 달리는 기관차. 이것이 쿠시로 사람들의 원칙이다.
아직 칼바람이 가시지 않은 초봄. 쿠시로의 두루미는 본능에 따라 우아하게 날개를 펼치며 암컷을 유혹한다. 구애의 춤이다. 그리고 번식기를 맞는다. 얼어붙은 쿠시로 습지에 생명의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은신처와 먹이를 제공하는 습지, 그리고 인간과의 아름다운 공존. 쿠시로가 두루미의 낙원이 된 배경이다. 그러나 쿠시로와 상반된 길을 걷고 있는 한반도. 수년 후 어쩌면 한반도에선 두루미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そういった鳥にとって特にその半島というのは終点に近いところですので、そこがお頼りにしてきた環境がなくなってしまうと、その動物が非常に困ったり数が減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にもなりますので、ぜひその東アジアの中での位置づけということを強く意識して自然環境を見ていっ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